자, 현재 보수 우파에서 최상목 권한 대행의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최상목이 배신자다 라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좌파들이 좋아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덜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매우 불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같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헌법재판에 대한 해설과 최상목의 묘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최상목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 최상목이고 배신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마흔여까지 헌법재판관으로 다 임명했을 거고 최상병, 김건희 특검법도 거부권 행사 안 했을 겁니다. 그냥 다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뭐. 그리고 이번에 공수처에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할 때도 202 경비단의 대통령을 보호하라고 지시도 안 했을 거고요. 배신할 거였으면 뭐 정진석 비서실장 등 여러 국무위원들, 대통령실 직원들 뭐 사직한대잖아요. 모두 그냥 사직서 수리해버리고 민주당 사람들 다 갖다 썼을 겁니다. 지금 최상목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최상목의 위치고 진짜 배신을 때려야겠다고 생각해보세요. 제 말대로 하지 않겠어요? 배신할 거면 그냥 시원하게 해버리지. 배신한 것도 안 한 것도 아닌 상태를 만드냐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으로 현재 흘러가고 있는 사태의 중심을 파악할 수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단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좌파 대 우파의 싸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 세력 대 반국가 세력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법을 통해, 헌재를 통해 누가 대한민국이고 누가 반대한민국인지를 가리는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헌법적 효력이 있는 헌재의 판결이 필요한 건 대통령 측입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아주 유리한 6인 체제 판결 혹은 4개월 시간을 잘 끌어서 문영배, 이미선 대법관의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것을 기다려서 이겨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박근혜 트라우마가 있는 우리로서는 헌재를 완전히 신뢰하기 어렵고 어떻게 해서든 일단 대통령을 지킨다는 것이 중론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을 배신자 취급하고 있는 거죠. 왜 헌재 심판을 받게 만드느냐 이거죠. 저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지만 6인 체제의 헌재 판결로 이런 가처분을 얻어내가면서 이겨낸 헌법재판 혹은 시간이 지나서 겨우 이겨낸 헌법재판을 대통령이 원하실까요?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이 필요한 건 완벽한 헌재 판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최상목이 배신자가 아니고 오히려 최상목이 종전의 관례를 깨면서까지 대통령이 원하는 헌법재판의 판을 만들어준 것이란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엔드게임을 이해하기 위해서 약간 히스토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는 2024년 10월 14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헌재가 6인 체제로 들어가기 직전에 국회에서 탄핵당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가처분 내용은 재판관 7인 이상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 23조 1항입니다. 그전에는 7명이 모여야만 사건을 심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6명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직후 10월 17일 국회 추천 몫인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헌법재판관이 임기 만료되어 퇴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헌법재판관의 국회 추천목이 해당 재판관 퇴임 몇 달 전에 이미 들어가서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를 점령하고 있던 민주당은 의도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언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리를 못하게 하여 대통령 우위의 방통위 구성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11월이 되죠. 이재명의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증교사는 무죄가 나왔지만 선거법 위반은 집행유예라는 피선거권 박탈을 당할 형량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선거법은
법에 정해진 대로 빠르게 판결해야 합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 국회는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등을 탄핵시키고 행정부의 예산을 줄삭감 처리시켜버립니다. 여기서 갑자기 비상계엄이 발동합니다.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민주당에서는 뭔가 찬스가 왔다고 생각하고 이 기세를 몰아 이 민주당의 주장만으로 대통령 탄핵을 2번 연달아서 연 것입니다. 국회법에는 회기 중에 탄핵 소추가 부결된 사건은 회기 안에 재표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법 위에서 쳐놀고 자빠져 있던 민주당 국회는 이를 가볍게 무시하고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한 번 더 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아주 바쁘거든요. 이재명의 2심이 나오기 전에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급하게 국회목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고 각종 악법들과 함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를 모두 거절하고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이지만 151석 이상의 국무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를 갖다 붙여 탄핵시켜버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중요하게 리마인드 해야 할 내용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탄핵 심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최상목은 왜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한 것일까요? 바로 헌법 제23조 2항 7인 이상의 심리 아래 6인 이상의 인용이 있어야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현재는 6인 체제의 헌재에서는 심리는 가능하나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헌재에서는 스스로 헌법재판관 6인이 모두 인용할 시 판결이 가능하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한 명이 이를 각하시키면서 가처분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아쉽지만 헌재 입장에서 볼 땐 당연합니다. 지금의 헌재 6인 체제는 대통령 목 2인, 대법원장 목 2인, 국회 목 2인이 아닙니다. 지금은 대통령 목 3인, 대법원장 목 3인으로 구성된 6인 체제입니다. 상권 분립을 골자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 아래서 입법부가 빠진 헌재 구성으로는 의결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골수 좌파 재판관이 헌재에 들어가더라도 그런 헌재 구성을 하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인 것입니다. 한 명이 각하시켰음에도 가처분 안 되었죠. 이거 지금 짜증날 수도 있지만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분리했을 때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매우 안전한 장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최상목이 국민의힘 추천 몫인 조한창만 임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민주당 국회에 국무위원 탄핵의 빌미를 마련해 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최상목은 여야 각각 한 명씩 임명을 해서 8인의 헌재 체제라는 좌우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심판의 무대를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사회주의자 마흔역이 낀 9인 체제라면 너무 위험했습니다. 다행히도 최상목은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해준 덕에 8인 헌재 체제를 만든 겁니다. 헌법재판은 재판관 한 명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덜시기가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신청까지 낸 것입니다. 8인 싫다. 9인으로 해달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상목은 배신자가 아니고 이것은 바로 최상목의 묘수였다. 대통령이 싸울 수 있는 판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혹자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4월 18일에 임기 만료로 퇴임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심리만 하고 탄핵 인용을 안 시키게 하면 우리가 결국엔 이기는 게 아니냐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대통령직은 유지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로 봤을 때 헌재의 심판을 필요로 하는 것은 대통령 측입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헌법 재판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계엄령을 통해 국민들을 계몽시키고 누가 반국가 세력인지를 알게 하고 그들을 척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번 기회에 반국가 세력인 국회와 선관위를 척결하지 못하면 남은 대통령 임기는 그저 식물 대통령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대통령이 원전사업, 대왕고래 석유시추 사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등등 예산을 국회에 상정하니 민주당 국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잘라버리고
민주당 카르텔로 가는 예산을 증폭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냥 대통령을 유지하는 것은 계엄령이라는 칼을 빼든 대통령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예 헌법적인 판을 바꿔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완벽한 헌법 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지금 대통령은 사실 4개월밖에 시간이 없는 겁니다. 시간이 없는 쪽은 대통령 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를 알고 있었던 최상목은 재빠르게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던 것이죠. 한덕수 총리께서도 탄핵을 안 당하셨으면 12월 31일 그 타이밍에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헌재 6인 판결이 각하된 것은 한덕수 총리께서 탄핵 당하신 그쯤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헌재의 심판이 필요한 것은 대통령입니다.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심판이 필요하셨으면 변론기일에 대통령이 직접 나온다고 했을까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들은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변론기일에. 자, 그러면 이제 최상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장관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과연 최상목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음에도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양쪽에서 욕 처먹을 거 알면서도 한 겁니다. 덤으로 탄핵을 안 당할 빌미를 마련해서 안정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게다가 8인의 헌재 체제로 계류 중이던 다른 8건의 헌법재판 심리와 의결이 모두 헌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이젠 가처분 신청 같은 거 안 내도 됩니다. 사실 가처분은 뭔가 아쉬운 사람이 내는 거예요. 최상목의 장관 신분으로 8인 헌재 체제를 구성했음에도 국회가 최상목을 탄핵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돌 시위가 그렇게 불쾌했던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최상목이 진짜 배신자예요? 이제 헌재에서의 쟁점은 국회와 선관위입니다. 바로 계엄을 통해 지정한 이 2개의 거대 반국가 세력입니다. 게다가 부정선거와 맞물려 있는 2 거대 반국가 세력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헌재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께서 크리티컬한 증거를 확보했고 이에 대한 증거화 작업도 마쳤다고 봅니다. 이미 대통령은 부정선거의 거의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놓고 중요한 퍼즐 조각을 찾기 위해 계엄령을 내린 것입니다. 선관위가 10년간 1200건 넘는 채용 비리가 있어서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를 수사한 적이 있습니다. 뭐 약간 한 5% 정도였다고는 하는데 이때 수십 개의 해킹 툴을 깔아놨다고 합니다. 이미 이를 통해 대통령 측에서는 필요한 많은 증거들을 수집했다고 봅니다. 계엄령 때 국회 치는 척하면서 선관위 싹 다 털어버린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선관위 홈페이지가 마비가 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선관위 부정선거 반박 영상물들을 내리기 시작했고 선관위 서버를 교체한다고 공포하기에 이릅니다. 기존 서버의 증거 보존 신청도 그냥 기각해버렸어요. 왜 기각했을까요? 서버가 없으니까요. 자, 국회에서는 민주당 박선원이하고 부승찬이가 털어간 서버 어디 있냐고 계엄사령관에게 아주 질책을 합니다. 자, 이미 답 나왔죠. 이제 대통령은 이런 강력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통해서 반대로 헌법재판관들에게 너는 국가 세력이냐 아니면 반국가 세력이냐 라는 것을 반문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조심스러운 예측도 아니고 강력한 예측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선거는 헌법에서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좌우 이념을 초월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극좌파 우리법 연구회 출신 정계선 헌법재판관도 같은 질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싸움이라고 봅니다. 헌법 전문에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불의는 바로 1960년 부통령 이기붕의 부정선거였습니다. 우리가 4.19 민주 이념을 갖고 있다면 이번 전쟁에서 100% 이깁니다. 대통령은 우리에게도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국가 세력이냐, 반국가 세력이냐. 국가 세력인 우리는 광화문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은 전 국민이 지켜보게 될 겁니다. 대통령은 이 헌법재판을 통해
국민들께 할 말이 많다고 했습니다.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모두 보게 될 것이고 국민들은 반국가 세력이 누군지 명백히 알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번 탄핵 심판에서 승리하고 반헌법적인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헌 저지선과 상관없이 온 국민의 동의를 얻어 우리나라는 미국형 대통령 중임제, 양원 국회, 깨끗한 선관위 시스템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다들 광화문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33년 만에 대한민국에 돌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였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엔드게임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모여야 할 때입니다. 모두 강화문으로 나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미닉 튜브에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